몬트리올에서 이제 오래된 차,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좀 막막하실 수 있어요. 저희한테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선택지가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냥 뭐 폐차장에 넘기는 것부터 중고로 팔거나 아니면 기부하는 방법까지. 근데 이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 또 그 케벡 자동차 보험공사 SAAQ 관련 절차까지 잘해야 한다니까 이게 좀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행정 절차가 은근히 신경 쓰이죠.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 가지고 몬트리올에서 낡은 차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상황,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얼마나 있나, 아니면 차에서 얼마 정도 받고 싶나, 혹은 뭐 좋은 일에 쓰고 싶다, 이런 우선순위에 맞춰서요. 최적의 방법을 딱 찾고 그 골치 아픈 SAAQ 문제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 이게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목표네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가장 빠르고 간편하다는 폐차부터 볼까요? 차 상태가 진짜 안 좋거나 수리비가 뭐 차값보다 더 나올 것 같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옵션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폐차는 그냥 차를 버린다기보다 그 부품이나 고철을 재활용하는 거니까 뭐랄까 의외로 친환경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군요.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편리함이죠. 차가 뭐 굴러가든 아니든 대부분 무료로 가져가 주고요. 그 캐니 유풀 같은 데는 현장에서 바로 현금도 준다고 하죠. 네, 자료에도 그런 후기가 있었어요. 즉시 현금 지급 뭐 이런 거요. 그렇죠. 그런 문구 많이 쓰죠. 그리고 복잡한 서류 처리도 업체에서 어느 정도는 안내해 주니까 신경 쓸 일이 좀 적다는 게 장점이에요. 와, 진짜 간편하게 들리네요. 근데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자료 보니까 폐차 가격이 너무 낮아서 실망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거의 뭐 고철값 아니냐는 불만도 있던데요. 아, 네. 그게 바로 폐차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편리함의 대가라고 할까요? 아직 운행 가능한 차라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고철 시세나 재활용 부품값, 이걸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지거든요. 특히 그 자료에도 나왔듯이 촉매 변환기, 그게 좀 비싼 부품인데 그게 없거나 망가졌으면 가격이 더 내려가요. 고철 시세도 계속 변하니까 그냥 한 군데만 알아보지 마시고 여러 업체에 전화해서 직접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군데 비교해 봐야겠네요. 그럼 폐차 과정 자체는 뭐 복잡한 건 없겠죠? 네, 아주 간단해요. 보통 업체 전화나 온라인으로 차량 정보, 그러니까 연식, 모델, 선택 같은 거 알려주고 견적을 받아요. 네. 그 견적이 마음에 들면 견인 날짜 잡고요. 약속된 날에 기사님이 와서 차 가져가면서 현금이나 수표를 주는 거죠. 그때 차량 등록증 같은 서류 넘겨주면 되고요. 근데요. 자료 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폐차 업체인데 기부를 연결해 준다고 광고하는 곳들이 있다. 뭐 junkcarmontreal.ca 이런 곳들이요. 이건 우리가 보통 아는 차량 기부랑은 좀 다른 건가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캐나다 신장재단, 그 키드니카 같은 곳에 직접 기부하는 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 거죠? 이 정칼 몬트리올 같은 업체들이 자선단체 기부를 돕겠다고 하는 건요. 사실상 당신 차를 일단 현금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매입을 하고? 네, 매입한 다음에 그 받은 현금을 당신이 고른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연결해주거나 안내해주는 그런 방식에 가깝습니다. 아하. 그래서 세금 공제 영수증 있잖아요. 네. 그게 폐차 업체 이름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현금을 기부받은 그 자선단체 명의로 발행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기부처 선택은 좀 자유로울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세금 공제 방식이 다르다는 거 이건 확실히 알고 계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폐차는 간편하지만 돈은 별로 안 된다. 그럼 차 상태가 아직 괜찮다면 역시 중고로 파는 걸 생각해 봐야겠네요. 이게 그래도 돈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쵸.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또 시간과 노력이 꽤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맞습니다. 중고 판매는 크게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키지지나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같은 데서 개인한테 직접 파는 거. 네, 개인 거래. 다른 하나는 중고차 딜러한테 파는 거죠. 개인 간 거래는 중간 마진이 없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제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차량 점검하고 사진 예쁘게 찍어서 광고 올리고 또 수많은 문의 전화나 메시지에 일일이 답하고
약속 잡아서 만나고 가격 흥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SAQ 가서 명의 이전까지 이 모든 걸 다 직접 해야 하죠. 와, 듣기만 해도 일이 많네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는 거. 아, 맞다. 사기. 그럼 딜러한테 파는 건 좀 더 쉽나요? 자료에 보니까 몬트리올 한인 딜러 얘기도 있던데요. 뭐 언어 문제 없이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언급됐고. 네, 딜러 판매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편리함과 속도죠. 딜러가 차 상태 보고 가격 딱 제시하면 뭐 그 자리에서 바로 거래 끝낼 수도 있고요. 명의 이전 같은 행정 절차도 대부분 알아서 해주니까요. 확실히 편하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인 커뮤니티 딜러를 이용하면 언어 장벽 없이 좀 더 편안하게 상담하고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네. 다만 단점은 명확해요. 딜러도 이윤을 남겨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거래보다는 아무래도 낮은 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역시 편리함과 가격은 반비례하는군요. 근데 아까 개인 거래 시 사기 위험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자료 보니까 돈 받기 전에 명의 넘겨졌다가 차만 그냥 날렸다는 사례도 있었어요. 뭘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네, 맞아요.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좀 약해서 사기꾼들이 노리기 쉬워요. 특히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가지요. 첫째, 돈부터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SAQ 가서 명의 이전하기 전에 판매 대금 전액을 받아야 해요. 아, 전에 받아야 한다. 네, 가장 안전한 건 현금인데 액수가 크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은행에서 직접 거래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은행 발행 보증수표, 그 Certified Check라고 하죠. 이건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거라 부도 위험이 거의 없어요. 아, 네네. 또는 자금 추적이 가능한 인터랙 이체, 이트랜스퍼도 괜찮고요. 근데 일반 개인 수표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된다. 네, 그리고 돈이 확실히 내 계좌에 들어온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명의 이전을 진행해야 해요. 순서 바뀌면 진짜 차만 잃고 돈은 못 받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와, 정말 중요하네요. 두 번째는 뭐죠? 둘째는 매매 계약서를 꼭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케벡법으로 이게 의무는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강력하게 권장됩니다. 계약서요? 양식이 따로 있나요? 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뭐 주리클릭이나 프로테제부 같은 소비자 보호단체 사이트 아니면 CAA 케벡 웹사이트 같은 데 가면 표준 중고차 매매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계약서에는 판매자, 구매자 정보 정확히 적고 차량 상세 정보, 특히 윈이라고 하는 차대 번호 있잖아요. 17자리 고유 번호. 그거 꼭 포함하고 판매 가격, 거래 말자, 그리고 양쪽 서명까지 이게 다 명확하게 들어가야 나중에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야, 진짜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개인 거래는 가격은 좋은데 그만큼 위험도 있고 수고도 많이 따르네요. 그렇죠.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선택지, 차량 기부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 금전적 이익보다는 좋은 일하고 싶을 때 아니면 세금 혜택을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차량 기부의 가장 실질적인 혜택은 바로 그 세금 공제 영수증 텍스 리시트죠. 예를 들어서 자료에 자주 나온 캐나다 신장재단, 키드니카 같은 경우 웹사이트에 보면 최소 $700 이상의 세금 공제 영수증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어요. 오, 최소 $700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수증 금액만큼 당신의 과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당신 소득세율이 얼마냐에 따라 실제 절세액은 달라지겠지만 어떨 때는 폐차장에서 뭐 몇십 불 받는 것보다 이 세금 혜택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연말정산할 때 꽤 도움이 될 수 있죠. 와, 그럼 폐차 직전 차라면 정말 고려해 볼 만하겠는데요? 세금 혜택 말고 또 다른 의미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단순히 세금 혜택을 넘어서 사회에 기여한다는 그 의미가 크죠. 자료에 나왔던 몬트리올 지역 단체, 메이송 벨필드 같은 곳은요. 기부받은 차를 수리해서 저소득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주기도 한대요. 와, 정말 좋은 일이네요. 네. 아니면 키드니카처럼 차를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신장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기부단체들이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류 절차도 간단한 편이라서 폐차만큼이나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편리하니까지 하군요. 몬트리올에서 기부할 만한 곳으로 키드니카랑 메이son 멜필드가 언급됐는데 또 다른 곳들도 있나요?
아까 SAAQ 웹사이트에도 정보가 있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키드니카는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다는 게 특징이고 메이сон 벨필드는 몬트리올 지역 사회에 좀 더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싶을 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긴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SAAQ 웹사이트에 가보시면 환경보호 프로그램, Clear the Air 이런 섹션이 있는데 거기 보면 대기오염 줄이기랑 연계된 여러 차량 기부 프로그램이나 추천 단체 목록이 있어요. 아, 다양하게 있군요. 네. 단체마다 지원하는 분야나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까 당신의 가치관에 맞는 곳을 잘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폐차, 판매, 기부 이 세 가지 길을 다 살펴봤어요.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든 마지막 관문이 딱 남아있죠. 바로 그 퀘벡 자동차 보험공사 SAAQ 관련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거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벌금 폭탄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넘긴 차가 사고 냈을 때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니 이거 진짜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법적으로 차량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고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SAAQ 절차 마무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다. 네. 당신 명의로 차가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 때문에 생기는 모든 문제, 과태료든 사고 책임이든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다행히 요즘은 SAAQ 칠릭이라고 아주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가 생겨서요. 예전처럼 꼭 직접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이 줄었어요. 아, SAAQ 칠릭이요? 네. 유효한 퀘벡 운전면허증이랑 차량 등록증만 있으면 웬만한 절차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 편리하겠네요. 그걸로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헌차 처리할 때요? 헌차 처분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폐차 등록, discarding a vehicle이라고 하죠. 폐차업체나 기부단체에 차를 넘기고 나서 그쪽에서 받은 증명서나 확인서를 가지고 SAAQ 칠릭에 들어가서 이 차 이제 폐차됐어요 라고 직접 신고하고 등록하는 절차예요. 이걸 해야 당신 명의에서 차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아,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요. 네, 나에게 폐차업체가 차를 그냥 고철로 버리는 게 아니라 중고 부품을 쓰거나 하려고 차를 매입하는 형태로 거래했다면요. 이건 법적으로 판매로 취급돼요. 아, 폐차가 아니라 판매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업체한테서 거래증명서, Attestation of Transaction 이걸 받아서 SAAQ 서비스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내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됩니다. SAAQ 클릭 온라인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와, 이거 헷갈리기 쉽겠네요. 온라인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네, 이 경우엔 차량 상태가 폐차가 아니라 업체 소유로 바뀌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능은 뭔가요? 두 번째는 명의 이전, transferring ownership입니다. 이건 주로 개인 간 중고 판매를 할 때 해당되겠죠. 판매자랑 구매자 둘 다 만 18세 이상이고 각자 SAAQ 클릭 계정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아주 간단하게 명의 이전이 가능해요. 오, 이것도 온라인으로? 네, 판매자가 SAAQ 클릭에서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구매자한테 알림이 가요. 그럼 구매자가 48시간 안에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내용 확인하고 등록 비용 내면 끝! 아주 간단하죠. 정말 편해졌네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SAAQ 이용이 어렵거나 원치 않으면 예전처럼 판매자, 구매자 같이 신분증 들고 SAAQ 서비스 지점 방문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처리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잘 기억해야겠네요. 그럼 차 넘겨줄 때 그 번호판, 라이센스 플레이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차를 누구에게 넘겨주든 그 직전에 반드시 당신의 번호판을 직접 떼어내야 합니다. 그 번호판은 차가 아니라 당신한테 속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내 번호판. 네. 떼어낸 번호판은 다른 사람이 절대 못 쓰게 구부리거나 해서 버리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아니면 나중에 당신이 같은 종류의 다른 차, 예를 들어 승용차에서 승용차로 바꿀 때 최대 3년까지 보관했다가 다시 쓸 수도 있어요. 아, 재사용도 가능하군요. 네. 근데 만약에 번호판을 잃어버렸거나 도난당했다면 즉시 경찰이랑 SAAQ에 신고하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많은 정보가 오갔네요. 폐차, 판매, 기부, 각각의 장단점, 주의할 점, 그리고 어떤 방법을 쓰든 꼭 해야 하는 SAAQ 절차까지.
이제 당신 상황에 맞춰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공유해 주신 자료들 종합해서 당신의 우선순위에 따른 추천 경로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만약 나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간편하게 신경 덜 쓰고 싶다. 특히 차 상태가 진짜 안 좋거나 시간이 정말 없다면 그러면 폐차를 고려해 보세요. 다만 현금 기대치는 좀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네, 빠르고 간편하게는 폐차. 네. 만약 단돈 $100라도 더 받고 싶다. 즉, 금전적 가치를 최대로 뽑아내고 싶고 차 상태도 괜찮고 판매에 시간과 노력을 좀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그러면 개인 간 중고 판매에 도전해 보세요. 단, 아까 강조했던 사기 예방 수칙하고 계약서 작성, 이건 필수입니다. 오케이, 돈이 중요하다면 개인 판매. 마지막으로 만약 돈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 또는 세금 혜택이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차량 기부가 아주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때 세금 공제 효과를 꼭 따져보시고요. 의미나 세금 혜택은 기부. 명쾌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이것만은 꼭 확인하자 하는 마지막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다면 더 안심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럼요. 안전하고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네. 우선 SAQ 클릭 계정이 잘 작동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로그인 되는지요? 네, SAQ 클릭 준비. 그리고 차 안에 글로브 박스나 트렁크 같은데 개인 소지품, 서류, 통행증 이런 거 남김없이 싹 비우셔야 합니다. 그렇죠. 개인 물품 제거. 차 넘겨주기 직전에 반드시 번호판 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번호판 제거. 그리고 SAAQ 폐차 등록이나 명의 이전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며칠 뒤에 SAAQ 시스템상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온라인이나 전화로요. 아, 확인까지. 그리고 더 이상 필요 없는 차량 보험료 계속 나가지 않게 차 넘겨준 후에 바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당 차량 보험 계약 해지하거나 변경하셔야 하고요. 보험 처리. 네. 마지막으로 폐차나 기부 영수증 또는 매매 계약서 사본 같은 모든 관련 서류는 혹시 모르니까 일정 기간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와, 이 체크리스트만 잘 따라가도 정말 실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몬트리올에서 헌차 처분하는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당신에게 좀 명확한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역시 당신의 상황과 우선순위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신중하게 고르고 무엇보다 SAAQ 관련 법적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나중에 골치 아픈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얘기한 폐차, 판매, 기부는 사실상 그 차의 수명 종료로 공식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마지막 단계. 근데 혹시 당신의 그 차가 그냥 오래된 이동수단을 넘어서 당신한테 뭔가 특별한 추억이나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특정 부품, 엔진이나 휠 같은 게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시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런 최종적인 처분 단계를 밟기 전에요. 그 차의 일부를 좀 다른 형태로 간직하거나 재활용할 방법은 없을까? 예를 들면 차 문짝으로 독특한 테이블을 만든다거나 부품으로 예술 작품을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아주 잠깐이라도 그런 창의적인 가능성을 한번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와. 물론 법적인 소유권 정리를 위해서는 결국 오늘 얘기한 SAAQ 절차를 밟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낡은 차와의 마지막 작별에 조금 다른 의미를 부여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와. 낡은 차의 마지막을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니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아주 흥미로운 제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몬트리올 헌차 처분이라는 주제로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부디 당신의 헌차 정리가 아주 후련하고 만족스럽게 마무리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